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었더니 이렇게 조금 뭐가 빨개졌어요, 어떤 다른 증상이 생겼어요 이러고 음식을 자꾸 피해요. 알레르기를 너무 걱정을 해서 음식을 뭐 이것저것 다 피하다 보면 애가 나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음식 알레르기를 너무 무서워하고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음식 알레르기라고 단정을 해서 이렇게 피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음식 알레르기는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이제 3대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나 뭐 비염이나 뭐 기관 천식 같은 그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전혀 없는 아이인데 음식 알레르기가 생긴다? 그건 조금 드뭅니다. 다른 알레르기를 가진 애들이 또는 이제 알레르기에 가족력이 있는 식구 중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음식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부분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 생기고 끝나는데, 문제는 아주 심한 음식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흔하게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은 계란, 땅콩이나 견과류, 콩, 그리고 밀, 참치, 연어, 대구 같은 그런 어류, 또 새우, 게, 랍스터 이런 이제 갑각류, 조개 같은 것들이 일으킬 수 있고, 참깨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개인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음식들을 자꾸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먹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적으로 흔하다는 거지 우리 애한테 이 음식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알레르기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통계적으로 흔한 그런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음식을 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증상은 피부에 그렇게 생길 수 있죠.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고, 피부가 가려워지고 좀 빨갛게 뭐가 생기고, 얼굴이 좀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쪽에 증상이 생기면은 토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쪽에 생기면은 재채기 하고 휘익휘익 하는 이제 천명음 들리고, 또 목이 이렇게 쪼이는 느낌, 그래서 숨쉬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순환장애,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지고 또 어지럽고 의식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순환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아나필락시스예요. 이거는 이제 전신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반응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목이나 혀도 다 부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기관지 속에 점막이 막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들리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창백해 보이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피부가 파랗게 청색증이 오게 되고 의식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나필락시스 반응인데,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빨리 119로 부르고 심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도 막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이런 음식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던 아이라면 항상 그 응급으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에피네프린을 주사할 수 있는 그 주사기가 있거든요. 자가 에피네프린 주사기, 에피펜이라고 하는데, 그걸 항상 갖고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주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음식 알레르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부 반응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는데, 피부 반응 검사는 사실은 좀 아프기도 하고 피부 반응 검사 때문에 막 심한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 마스트 검사나 유니캅 검사 같은 그런 이제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로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만능이 아니에요. 마스트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검사라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근데 마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건 확실하게 음성입니다. 그거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꼭 알레르기가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위양성이 많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온 음식 중에서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보이는 음식만 피하면 돼요. 그 마스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지만 그 음식 먹었을 때 얘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 그런 경우라면은 굳이 피할 필요 없이 계속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터 검사를 하고 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을 잘 들으셔야지 무조건 양성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다 제거를 하면 나중에 아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영양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법이 없어요. 유일한 치료법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음식물은 크면서 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유라든지 콩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는 자라면서 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좀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괜찮은지. 소량으로 이제 먹여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반숙으로 익힌 계란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완숙으로 익힌 계란에는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음식의 조리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콩이라든지 어떤 특정 생선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생긴 경우에는 되게 없어지지 않아요. 꼭 땅콩하고 생선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에 그런 게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음식 라벨을 잘 보시면 이 음식은 땅콩하고 같이 조리된 기계에서 된 거라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제조할 때 사용했던 그 기계에 땅콩이라든지 생선이 들어간 음식을 같이 조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살 때 식품 라벨을 잘 읽어서 꼼꼼하게 살피는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식당에 가서 그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아주 위험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음식에 땅콩이 안 들어가느냐 그걸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고, 그냥 그 종업원한테만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나 셰프한테 물어봐서 그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한참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영양소를 다른 식단으로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식단도 좀 잘 조절을 해서 영양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